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텔레그램에서 찾아온 투자 아이디어들 전해드릴게요.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섹터와 테마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정책 모멘텀 일정까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제는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둘씩 우리 곁에서 일상화되는 모습입니다. 관련 밸류체인 오늘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공장에 꼭 필요한 산업과 이 기술, 투자 아이디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앞서 보셨다시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오늘 정책, STO, 스테이블 코인 등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일제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책 일정들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2월과 3월 체크를 해보면 여당이 2월 초 설 연휴 전후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2월에 법안을 내놓고 3월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법 2단계 입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정부안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금융위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자라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생각이 다릅니다. 민간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화폐처럼 쓰이면 한은의 고유 권한인 통화 정책과 통화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2월에 나올 정부안이 이 한은의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느냐, 즉 발행 자격을 은행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핀테크 기업까지 열어줄지가 이번 딜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 상황도 봐야 될 텐데 현재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명확성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이자 지급 문제인데요. 코인 거래소 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허용이 되면 사실상 은행 예금과 다를 게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은행권의 반발과 규제 이슈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이쪽 테마는 정책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까지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라고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현재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만큼 오늘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날 앞서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현재 구간에서도 상한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네이버도 무려 7% 넘게 오르면서 2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일론 머스크 CEO가 현지 시간 22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올해 말이면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매우 널리 보급될 것이다라고 또 한 번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머스크는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이 됐다면서 당장 다음 달에는 유럽과 중국에서도 감독형 자율주행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대부분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로보택시가 운행이 됐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또 다른 텔레방을 보니까 동승자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미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이자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증권 이문영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미 경쟁자인 구글 웨이모는 미국 5개 도시에서 무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왜 시장은 유독 이번 테슬라 뉴스에 환호를 했을까요? 핵심은 요금과 소비자 경험의 격차입니다. 현재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 로보택시는 웨이모 대비 요금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요. 여기에 이제 주행감은 훨씬 부드럽고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사용자 편의성까지 갖췄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경쟁 우위를 확인시켜줬다라는 분석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택시 서비스의 시작이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이 3대장의 진짜 레이스가 시작이 된 셈이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대로 올해 연말까지 미국 주요 대도시 전역에 테슬라의 무인 택시가 배포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가능하게 만들 제도적인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규제상 무인 택시가 업체당 1년에 딱 2,500대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이 한도가 무려 9만 대까지 늘어나서 규제 완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2만 대를 넘어서는 순간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테슬라 전체 배출의 5%를 단숨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국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죠. 밸류체인을 정리해 놓은 또 글이 있었어 가지고 제가 이 글을 바탕으로 제미나이와 함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트리플 I라는 텔레방 방장이 만들어 놓은 밸류체인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 방장은 관련주들 안에서 로보틱스와 연결해서 센서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 종목으로는 넥스트칩과 SOS랩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시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개장과 함께 자율주행 쪽 테마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 수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가면서 장중 고점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기는 했죠. SOS랩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1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해성 DS 일단은 상승세를 오후장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확인해 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통신 쪽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로봇 공장을 떠올리면 움직이는 로봇부터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현장을 들여다보면 로봇보다 먼저 챙겨야 할 핵심은 연결, 즉 통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장 안에는 수많은 로봇팔과 이동형 로봇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통신이 단 한 번이라도 끊기거나 지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0.01초의 차이로 공정이 틀어지고 불량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은 단순하게 인터넷 공간이 아니라 철저한 제어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빠르기만 한 통신보다는 언제나 똑같이 반응해주는 예측 가능한 통신이 필요한 거죠. 이런 환경에서 일반적인 와이파이나 공용 5G로 로봇을 제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프라이빗 5G, 즉 이음 5G로 좁혀집니다. 기업 전용의 주파수를 쓰고 전용 코어망을 갖춰서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코멘트를 한 다른 텔레방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로봇 공장은 로봇보다는 연결이 먼저 보이는 제어 공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공장에서 중요한 건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로봇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을 때 지연 없이 즉각 반응하는지, 신호가 출렁이는 지터 현상이 없는지, 혹은 중간에 정보가 사라지는 패킷 손실은 없는지가 생명이고요. 특히나 로봇이 이동하면서 기지국을 갈아타는 핸드오버 구간에서도 연결이 매끄러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나 공용 5G보다는 결론적으로 프라이빗 5G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투자 텔미 내용은 그래서 로봇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로 통신 장비도 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관련주들 함께 보시죠. 네, 최근에 일부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인 바가 있죠. 오늘 종목들이 각기 전투 흐름을 펼치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HFR이 현재 구간 4%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솔리드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군이 조금 다르거든요. 통신 장비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엠뱅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그동안 좀 많이 빠져있던 바이오 기업도 잘 올라와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현대차가 좀 빠지면서 좀 약한 상황입니다만은 코스닥은 바이오 기업도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살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주면서 코스닥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 코스피 5천 시대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5천 포인트 시대에, 축하 이야기 많이 나와주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코스피 5천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되, 코스닥도 코스닥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5천 특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살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토큰 증권이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코스닥을 살리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도 좀 받아들였고요. 그 내용을 좀 잠깐 들여다보게 되면은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건물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의 어떤 뭐 유용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그냥 토큰으로 쪼개갖고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몇십억 몇백억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또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괜찮은 프로젝트를 토큰으로 쪼개서 상장을 시켜버리면은 복잡한 IPO 과정 없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어떤 자금을 유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암호화폐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원화에 고정되어 있고 달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스닥의 주식이나,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 살 수 있게끔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환전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 거래 자체가 또 24시간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라든가 장소에 대한 제약도 없고, 수수료도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 코스닥의 어떤 그 수급 불균형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했더니,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준비가 될 것 같고, 일단 원래 이번 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또 발의될 예정이었지만은 이 야당 대표께서 좀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끝내고 나서 좀 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늦어도 2월 초쯤에는 또 이 관련 법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죽어있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코스피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쪽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중심으로 정책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지금 가격대가 7,930원인데요. 우리기술 투자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두나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 유명하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이 두나무가 이제 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하고 있는데 업비트라는 국내 1등 가상자산 거래소고요. 국내 1등이기도 하지만은 세계에서 3위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거래량 기준으로요. 그러니까는 사실 코인베이스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와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쿠리어 디스카운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말고 다른 어떤 이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나무하고 또 이 네이버 파이낸셜을 합병하기로 하면서 그런 어떤 그 보완점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두나무하고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합병한 것은 상당히 큰 재료인데 국내 관련 법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 반응이 없던 거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 관련 법안도 발의가 될 예정이고, 특히나 코스닥 살리기에 어떤 종합적인 정책으로 이 스테이블코인이 거론된다면은 아마 이 관련 시장의 수급 흐름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술 투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기술 투자는 목표가 11,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두산이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두산전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AI 인프라의 수요가 뭐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이제 PCB고 이 PCB의 소재를 공급하는 게 CCL이고요. 두산이 이제 엔비디아 CCL 독점 공급하고 있고, 지금 구글과 아마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이제 주가를 보면 이 정고점을 못 넘어갈 수가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또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다 올라서고 있고요. 지금 SOS랩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그 로봇 관련 정보 다 빠지는 상황에도 이 SOS랩이 결국 이 현대차 로보틱스에 라이더를 공급한다는 얘기 나와주면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OS랩은 사실상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SS는 목표 주가를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일단 현대차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 사실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대 실적이 나올 수가 없고 이번 연도도 실적이 나오기 힘들어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현대차 주가도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로봇주는 좀 조심하시되 오히려 지금 바이오 기업들 꽤 많이 급등하고 있죠. 너무나 싼 종목들이 많이 있고 2차 전지부터 반도체까지 많으니까는 그쪽으로 준비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잘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는요, 지금 로봇의 수급이 이동할 쪽, 정확히 이동할 쪽 바이오 기업들,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 말씀드릴 거니까는 유튜브에서 최연도 검색하신 다음에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